같이. 이번 노래는 굉장히 오래된 노래거든요. 나 태어날 때 뭐 그때쯤 그 직후에 나온 노래니까 가수는 오자키 유타카라는 가수고요. 이 오자키 유타카라는 가수는 일본의 좀 뭔가 이렇게 전설적인 그 가수예요. 이 가수가 15살인가 데뷔를 했어요, 자작곡으로. 근데 그때 막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돼, 이 학생들 15살이니까 뭐 학교 안에서 답답함을 막 깨부시고 나가자 막 이런 되게 얘기를 해서 그 10대 하이틴 스타가 된 거야, 청춘 스타가. 근데 이 오자키 유타카는 26살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전에 90년도 초반에 죽었어요. 그 15살에 데뷔를 해서 데뷔해서 한 11년 활동하고 죽었는데 뭐 설명하긴 길지만 짧게 얘기하면 그 굉장히 강렬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앨범 계약을 했는데 곡이 하나 모자라다 보면 즉석에서 이렇게 지어줘. 그게 I Love You라고 내가 들었어. 즉석에서 천재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작곡이나 이런 것도 배운 적도 없고 하는데 실제로 라이브를 들어보면 좀 천재. 충격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노래를 하는 방식으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해. 그러니까 솔직히 뭐 발성적으로 측면으로 하면 진짜 이상하게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그런 잣대가 필요 없고. 이 가수의 제가 앨범도 있거든요. 이분 앨범인데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곡들 내가 되게 좋아하고, 이분이 히트곡이 굉장히 많아요. 뭐 졸업도 그렇고 15살의 밤, 뭐 Forget Me Not 이 노래도 그렇고. 그 중에서 이 노래를 내가 선택한 이유는 내가 이 노래를 그 한 10년 전에 일본어 공부를 할 때 그 당시 그 일본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 노래를 좋아해서 나한테 그 이걸로 일본어 공부 가사를 해보자고 해서 내가 아마 일본어를 진짜 배우기 초기에 요게 가사가 심오해서 그 여자친구랑 막 토론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노래고, 지금도 이제 오자키 유타카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데,小さな朝の光は疲れて眠る愛にこぼれて流れた時の多さにうなずくように寄り添う二人窓叩く風に目覚めて君に頬を寄せてみた幸せかい夕べのぬくもりにそっとささやいて強く君を抱きしめた初めて君と出会った日僕はビルの向こうの空をいつまでも探してた君が教えてくれた花の街に映す小さな忘れなくさ時々愛の終わりの悲しい夢を君は見るけど僕の胸でおやすみを二人の人生分け合い君が愛の行方に答えは
いささやかな暮らしに時はためらいさえもごらんないの強さに変えた時々僕は無理で君は僕の形にはめてしまいそうになるけれど二人が育む愛の名前は街に埋もれそうな小さな忘れないさ行くあてのない街角に佇み君に口づけても幸せかい狂った街では二人のこの愛さえ移ろい踏みにじられ初めて君だ出会った日僕は冬の向こうの空をいつまでも探してた君が教えてくれたあなたの名前街に埋もれそうな小さな忘れなくさ그러니까 옛날 노래. 가사 중에 네. 그 왜 너를 처음 만난 날 네. 빌딩. 건물 어. 빌딩 저편에서 하늘을 찾고 있었다는 게 응. 그거예요? 뭐 내가 죽으려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약간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절망적이고 사회적으로 뭔가 자기가 안 좋은 시기에 이제 그 사람 만난 거 약간 그런 느낌이긴 했어요. 그냥 되게 이 노래 자체가 절망의 끝에서. 멜로디 자체가 되게 애절하고 되게 막 절규에 차 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분명히 가사로만 봤을 때는 되게 행복한 사랑 노래인데 사랑 노래인데 가끔씩 던져지는 저런 가사들이 저 어떤 의미일까? 게다가 저렇게 막 사무치게 부르시는 어, 모습까지 그러니까. 더해지니까 두 사람은 이어진 것 같은 느낌인데 좀 전체적인 절절하지. 분위기는 조금 달라요. 아니 근데 나는 그쪽으로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가사가 뭐 흐름만 보면 맞을 수는 있겠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만나고 있는 사이죠. 근데 가까이 있는데 우리의 예전도 돌아보고 앞으로도 생각하면서 그냥 그 의지하면 현실- 살자. 여러 가지 그 감정을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난 생각을 그런가? 들었고 그 내가 요거를 그 당시에 처음 생각했던 건 요게 거리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거든요. 이 미쳐버린 이 거리에서는 우리의 이런 사랑조차 이제 보잘것 없이 보이게 된다. 이게 두 번 거리가 나왔는데 이 두 번 나온 거리의 뜻으로 봤으면 거리는 내 생각에 지금 이 사람들의 사랑 얘기를 이렇게 보면 되게 위태위태하면서도 현실적인 근데 그 되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사실 되게 뭐는 없어. 그러니까 큰 뭐 그런 건 없는데 서로를 믿고 이렇게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소박한 사랑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키워가는 사랑이라면 거리에 파묻혀버릴 듯하고
이런 거리에서는 우리의 이런 사랑조차 퇴색되어, 그러니까 거리는 굉장히 이 반대편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은 소박한데 거리는 뭔가 그 화려하고 크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후렴을 당신과 처음 만났던 날 나는 빌딩 너머의 하늘. 그러니까 이것도 그 거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빌딩 같은. 그러니까 빌딩은 되게 큰 건물을 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처음 사랑했던 날 빌딩 너머의 하늘을 찾고 있었다. 그러니까 되게 화려하고 크고 남들이 봤을 때도 되게 행복한 그런 사랑을 표현한다고 난 생각했어. 나는 당신과 처음 만난 날 당신과 화려하고 그럴듯하고 그런 사랑을 찾고 있었는데 정작 당신이 나한테 알려준 것은 그 큰 빌딩들 사이에 파묻혀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물망초라는 걸 나한테 말해줬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사랑을 나한테 당신은 알려줬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했어. 저는 뭐 아까 뭐 자살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냥 어쨌든 이 남자가 되게 막막하고 어렵고 답답한 시점에 희망을 찾았던 거죠. 하늘을 찾았던 느낌이 약간 희망, 나에겐 돌파구가 없나, 희망이 없나 이런 걸 찾는데 당신을 만났고 여전히 어렵지만 우리 사랑으로 같이 잘 지내자. 뭐 약간 이런 느낌? 힘든 시기지만 사랑만큼은 굳건하니까 뭐 약간 이렇게 같이 걸어가자.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다 나도 비슷한 앞에 해석이네요. 두 줄은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 나는 하늘을 찾고 있었는데 당신이 알려준 건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는 물망초잖아. 근데 여린, 거리에 묻혀버릴 듯한. 근데 여린. 그러니까 나는 하늘을 찾고 있었는데 당신은 이제 전혀 다른 되게 작고 그 반대적인 걸 알려줬는데 결국 그게 이 테마인 거 아니야. 그 물망초가 제목이 된 거잖아요. 설계미나.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그런 물망초 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표현한 것 같아서 앞에 저 두 줄이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었다. 내가 하고 있던 행동이 부질 없었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물망초 같은 그 사랑을 계속 뭐 지켜나가자 이런 가사였다고 생각해. 어쨌든 가사가 이분 가사가 실제로 그 I Love You도 원곡도 가사가 진짜 심오해. 그 원곡 가사는. 파볼수록 의미가 다르게. 그리고 이분 노래가 내가 앞에도 설명했지만 난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보컬 트레이닝을 하면서도 결국은 애초에 누군가 있었을 거 아니야. 노래 잘하는 누군가. 이 보컬 트레이닝이 생기기 전에도 누군가 노래 잘했을 거 아니야. 태초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그걸 종교에서는 신이라 그러지. 애초에 인간과 닮은 신이 있어서 그거를 복제한 게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애초에 노래를 잘하는 노래의 신이 있어서 그 사람을 따라하려고 연습하고 만들다 보니까 보컬 트레이닝이라는 게 생긴 건데 이런 사람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보컬 트레이닝을 되고 발성을 돼도 그럼 노래 못하는 거거든? 근데 들으면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노래가 들리고 감정이 전달이 되고 이 사람한테 누가 노래 못한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거는 따라할 수도 없는 게 예를 들어 Forgive Me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리메이크 했어요. 근데 따라갈 수가 없어. 이보다 훨씬 노래를 잘해도 그 되게 가창을 잘하게 이 노래 부르잖아? 이거 절대 못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김현식 님이 젊은 날에 돌아가셨죠. 그 비처럼 음악처럼 부르신 분이. 근데 마지막에 그 암에 걸리셔서 성대도 이제 잘 사용이 안 될 때는 소리가 굉장히 이제 성대가 긁혀서 막 굵어져. 근데 그 상태에서도 노래하고 싶다고 해서 노래 녹음을 하는데 그게 내 사랑 내 곁에라는 명곡이 나오거든요.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 그 노래가 워낙 유명해서 사람들은 김현식님 목소리가 그런 줄 알아. 이게 암 때문에 그런 목소리거든. 그래서 그 노래 불러보면 되게 힘겹게 불러.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막 이런 식으로 불러. 이 세상 하나뿐인 이게 소리가 안 들려서 오직 그대만을 이런 식으로 성대가 안 나죠. 근데 그 노래를 듣고 감명받은 그 외국의 이제 서양 보컬이 이 노래 리메이크해요. 내 사랑 내 곁에 엄청 잘 부르시는데 비교를 했어. 김현식님.
어떤 정해진 창법 안에서 전달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 감정을 따라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테크닉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부르는 거야. 이 오다필 사람도 신기한 게 라이브를 할 때마다도 다 저렇게 죽을 것처럼. 근데 저 매번 노래 부를 때 자기가 작사 작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죽을 듯이 불러. 진짜 아프면서 우리 진짜로 노래하는 사람들은 이 연습해서 따라갈 수는 없다. 그런 걸 항상 느껴서 진짜로 이거는 어떻게 따라 부를 수가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저렇게 따라하려고 해도 이상해지지 오히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쨌든 보면서 노래를 할 때 좀 감정에 대한 부분이 나도 되게 몰입을 많이 해야겠다는 걸 항상 느껴.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와 뭐야?